그 퓨처 트레이드 헬퍼 내비게이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바디 이 1, 2, 3, 4, 5 이 박스가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 날개에 패턴과 추세를 나타내는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수급을 나타내는 홀딩가가 있습니다. 그 크게는 이 바디와 레프트 윙, 라이트 윙 토탈 7개의 그 박스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패턴, 그 다음에 정중앙에 있는 매수 진입. 지금은 빨간 거 나오기 때문에 매수 진입으로 나오는데요. 파란 거 나올 경우는 매도 진입. 다시 말해서 시장의 맥입니다. 이 정 가운데 있는 게 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 홀딩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홀딩가라는 것은 그 수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목표, 우리가 진입했을 때 어느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 목표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시장의 그 위치, 현 위치와 또 그 시장의 범위를 나타내는 이 상단, 하단 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그 야간 선물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간 선물 때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그 나머지 이 구성들은 제가 장중에 또 말씀드린, 이거는 뭐 용어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용어와 또 개념, 또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디 5가지와 왼쪽 날개 그 레프트 윙, 그 오른쪽 날개 그 라이트 윙, 이 7가지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그 키는 이 패턴을 나타내는 것과 왼쪽 날개가 패턴과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패턴 레벨들이 20몇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돈이 되는 것은 매수, 매도 각각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맥은 3가지가 나옵니다. 매수 진입, 매도 진입, 그리고 관망이라는, 뭐 기다림이라는 멘트도 나올 때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 이 맥이 그 바다의 큰 배를 보면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아주 작지만 큰 배를 방향을 틉니다. 그 역할을 이 맥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날개는 메이저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수급이 지금 현재는 매수 홀딩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매수 쪽에 강력한 그 수급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250.8 나오면 이게 목표가, 진입가는 250인데요. 목표는 250.8을 보고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데이터입니다. 녹화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251 이상, 2 이상 또 찍었던 그 종가 마감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1분으로 나오는데요. 상당히 이 수익이 났던 그런 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디, 여기 HC와 밑에 LC라고 나오는데요. 거기는, 그 고점 변곡, 저점 변곡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도범, 여기 매수범이 있는데요. 이 매도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수범도 마찬가지고요. 그 매도범 매도했을 때, 얘가 그 매도범이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매도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진입이라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매도가 가능하고요. 이 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의미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데요. 그때 매도 우리가 진입할 때 그때 매도 씨를 뿌리는 그 타이밍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매수범도 마찬가지입니다. 249.9 이 부분이 매수 들어가는 그런 봄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타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 가운데 있는 200 이거는 이 시장의 방향을 트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항, 지지 있는데, 이거는 이 저항 250.80, 지지는 249.4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그 변수들입니다. 이제 보통 박스권 경우는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많은데요. 만약 250.80이 저항받으면, 거의 시초가나 저점을 또 갱신하러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꾸로, 250.80 돌파 지지가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1% 내지 2% 정도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그 포인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지지 249.4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지해주면 고점을 시초가 돌파하고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거꾸로 249.4가 붕괴의 저항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1% 내지 2%는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MX는 뭐냐면 그 시장이 최고로 가게 되면 이 정도 갈 거다 이런. 그래서 이날 이 고점이 252.3인가 그랬습니다. 252.7 정도는 강에 가면 기본적으로 강에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건 하변이라는 건 하방 변곡입니다. 그래서 249.1만 지지하면 계속 상승세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거꾸로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승 추세 당일 상승 추세로 나오는 건데요. 거꾸로 이제 하락 추세로 당일 하락 추세로 나오면 이 MX가 있는 데가 그 상방 변곡 포인트가 나오고요. 이 밑에는 이제 마이너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빠질 건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FP는 현재가고요. FM은 며칠 동안의 그 중심축을 역할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FM은 그 주식이나 선물 옵션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 변수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식하는 분들도 여기가 지지가 되면 주식은 계속 홀딩하거나 그때 진입을 하는. 그 대신 붕괴되면 털고 더 빠졌을 때 저점에서 얘가 돌파하는 걸 보고 주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걸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H는 고점이고요, 당일. 그리고 L은 그 당일 저점이고요. M은 중심가, 당일 중심가. FS는 시초가. 지금 M과 FS 있는데요. 이 중심가가 시초가를 돌파했을 경우는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중심가가 시초가를 붕괴했다 그러면 중심가가 밑에 오고 시초가는 위로 올라가고요. FM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가 얘를 FM을 돌파하면 위로 유지가 되고요. FM보다 현재가가 밑에 있을 경우는 하방으로 이렇게
빠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상승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심가도 위에 있고 현재가도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HP, LP는 뭐 여러분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쓰시는 것들은 이게 없습니다. 이런 건 뭐 더 복잡한 것들인데요. 예, 이런 거는 그 박스다 그러면 여기 보면 패턴, 제가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패턴은 이제 그 슈퍼 A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A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B 패턴이 있고, C 패턴이 있습니다. C 패턴은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 B 패턴은 박스를 이탈한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1A, 슈퍼 A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각 슈퍼 A0, 그 다음에 A0, 그 다음에 그 슈퍼 B0, 그 다음에 그 B0, 또 C0, 슈퍼 C0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A 같은 경우는 슈퍼 A4 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A 패턴인데, 그거는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현재 그 용어와 개념과 또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특히 이 상단과 하단은 이 시장의 폭을 움직이는 변동폭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초가를 돌파했다. 그러면 상단 중심으로 우리가 그 포인트를 마디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단 이 상단은 시초가가 돌파했을 경우 이 마디가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시초가가 붕괴됐다. 그러면 이 마디각을 이용해서 변동폭을 예측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또 이걸 통해서 잡아냅니다. 현재 여기 251.2, 250.3 여기 보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250.50을 기준 삼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또 중심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준선을 잡아내고요. 그리고 마디가격, 상단 하단의 마디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상단 중심가, 하단 중심가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면 시장에 대한 대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시장의 용어와 이 프로그램의 용어와 또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그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매수로 수익을 내고 그 종가 지금 그 2시 26분인데요. 장 그 후반 부분에 매도를 얘가 250.30에 그 매도 범 나왔고 또 매도 그 진입가가 250.3에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걸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때 체결은 안 됐습니다. 체결은 안 됐지만 여기서도 한 0.78%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도 이 색깔의 7개 중에 4개 이상 지금 여기 매도 홀딩도 나왔죠. 그 4개 이상 파란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 홀딩이라는 것이 나오면 매도 기다림 내지는 매도 진입가, 매도범 이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재상승이란 249.4가 붕괴 저항되면 추가 하락이 있고요. 또 얘가 지지가 되면 다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상황으로 볼 때는 뭐 제한적인 눌림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장이 다 끝날 장 후반이기 때문에 이런 건 눌림목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변곡은 물론 변곡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눌림목으로 판단이 돼서 만약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짧게 방망이 잡고 이익 실현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색깔이 7개 중에 동일한 색깔이 4개 이상 나오고 홀딩가가 나왔다. 지금처럼 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파란색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로 진입을 해서 이익 실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이 그 매수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계속 홀딩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진입과 홀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바디와 날개 합치면 토탈 7개의 그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중에 4개 이상의 빨간색이 나와야 합니다. 빨간색이 나오고 그리고 기본 베이직으로 매수 홀딩이 일단 나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홀딩은 수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재 보면은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스타트는 4개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빨간색이. 그리고 이 매수 진입은 기본적으로 얘가 돌파가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수 범위 249.9인데 아무튼 얘네들이 근사치에 있어야 합니다. 뭐 동일하거나 근사치. 보통 근사치라는 건 0.3% 이내 보통 그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근사치 특히 매수 진입과 매수 범 이 2개가 물론 그 LC라는 이 저점 변곡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사치에 있으면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지하고 또 홀딩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 맘 놓고 매수 진입이라는 그 포인트 기준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 매수 진입은 또 우리가 매매하는 건 상당히 수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 7가지 색깔 중에 7가지 칸 나오는 것 중에 색깔이 동일한 빨간색이 나왔다. 4개 이상이. 그리고 매수 홀딩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강력한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저런 경우는 뭐 더 확산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 부분이 252도 그 부분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얘는 처음부터 잡아내요. 잡아내고 우리가 길게 갖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건 하루에 0.5%만 먹는 걸로. 물론 이제 더 뭐 1%, 2% 먹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하루에 0.5% 또는 이제 1%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것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연봉 몇 억의 그 어떤 사업가들이 전업 투자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은 3가지 홀짝 게임이 아닙니다. 선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옵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매수 타임 다시 말해서 상승 추가 상승이 있는 그 구간을 우리가 잡아내고요. 그때 이제 매수 들어가고 그 추가 하락이 가능한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도로 하방에서 우리가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이나 관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관망할 때는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관망할 때 개인들이 많이 손실 나고요.
또 무모한 오버, 또 무모하게 추경 매수하거나 매도해서 손실 많이 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 관망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들어가거나 거꾸로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는 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아무튼 매수에 대해서 아주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개가 빨갛게 나왔다. 그거는 뭐 강력한 그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 원의 그 패턴으로 보고, 그때는 좀 길게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매수 진입, 그 매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게 그 관망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왼쪽 날개가 관망으로 나오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선춤에도 그 가능한 손절 각오하고, 이제 이런 지금 이 세 개가 쪼르륵 그 나오고 오른쪽 왼쪽이 파란색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고점 부근이다. 그러면 249.7 붕괴가 되면 현재는 249.6인데요. 이 부근에서는 또 한번 이 근사치에 지금 이 세 개가 줄어는 있기 때문에 선취면 가능한데, 아무튼 그거는 발 빠른 분들이나 또 손절 확실히 하겠다는 분들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럴 때는 관망을 하십시오. 그리고 보통 2개가 나오고 토탈 4개 나오면서 관망 이런 거는 뭐 거의 100% 관망하시고요. 하여튼 이 근사치, 이 3개가 근사치 있을 경우는 그때는 선춤에도 그 손절 각오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갭이 있다. 이 3개 다 갭이 있다. 그러면 그 관망 때는 진짜 관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쪽에서도 이런 그 파란불이 나오는데 오른쪽 왼쪽 날개가 관망이 나오고요. 갭이 이 3개가 그 매수봄, 또 매수 진입 가격, 그 다음에 그 LC 이런 것들이 갭이 차이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일단 관망을 하시고, 또 수렴이 됐다. 거의 그 일치하거나 근사치 있을 경우는 그때는 이제 수렴이 돼서 만약 그 방향으로 하면 추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치고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망도 이 진짜 관망할 타임이 있고, 이 관망으로 나오지만 손절 과거하고 이 근사치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 세 개가 동일하게 근사치가 있을 때는 매도나 매수 가능한 걸로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나는 확실할 때만 하겠다. 그런 그 마인드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매도에서 홀딩이 나왔을 때 매수에서도 색깔이 4개 이상 나오고 빨간색, 그 다음에 매수 홀딩 나올 경우 매수 들어가는 그런 전략 하고요. 지금 현재 관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관망은 관망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관망이지만 우리가 선춤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매도일 경우는 이 영매도 나오고 매도봄, 매도 진입이 근사치, 지금 현재처럼 보면 이때도 조금 수익이 좀 났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도 마찬가지, 매수도 밑에서 저점 부근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점 부근에서 영매수, 그 다음에 매수봄, 그 다음에 매수 진입,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근본 나오고, 그러면 방망이 짧게 잡고 매수 또 선춤의 개념으로 일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에 대해서, 매도에 대해서 또 관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매하는 이 툴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곳에서 진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 갖고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툴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매매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툴을 갖고 매매를 했을 경우는 상당히 수익을 내는데 유리한 그런 그 매매법을 갖고 또 그런 툴을 갖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계속 손실 나지 마시고요. 홀로서기에서 정말 여러분만의 그 성공투자 수익 모델을 만드셔서 행복투자, 성공투자 투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간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야간 선물은 이제 우리가 주간에 퓨처 트레이드 헬퍼 내비게이션 이 주간 사용했던 그 내용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종가에 끝나서 이제 픽스된 그 데이터 갖고 우리가 야간 선물을 대응합니다. 여기 상단,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은 상단 그룹이고 파랗게 보이는 건 하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야간 선물은 세 가지 기준을,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야간 선물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선을 잡는 건데, 기준선. 야간 선물을 우리가 딱 시작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큰 차이 있습니다. 기준선, 첫 번째가 이제 기준선을 뭐로 잡느냐. 상단과 하단에 공통된 숫자 또는 이 가장 근사치 있는 숫자.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단 저점 251.15, 251.5, 하단 고점 251.5. 이게 공통으로 공교롭게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 야간 그 시장, 야간 선물 시장의 공통 아주 기준이 되는 선으로 여러분 기본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시초가입니다. 야간 선물의 시초가가 야간 선물 시초가가 이 돌파 지지가 됐다. 예를 들어서 살짝 시초가 깼더라도 회복이 돼서 지지가 됐다. 그러면 그 마디 가격은 이 상단에 있는 가격이 이 마디 가격 그 역할.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걸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붕괴 저항이 됐다. 돌파했다가 붕괴되면서 회복 못한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고점 중심가 또는 이제 그 저점 기준으로 이 마디가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초가가 지지되는지 붕괴되는지 따라서 상단과 하단의 그 중심으로 매매한다는 것. 그 세 번째는 이 중심가가 중요합니다. 마디가에 각각 예를 들어서 오늘 야간 선물이 251.15 그 부분에서 시초가 시작해서 그 시초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지지할 건지 지지를 못할 건지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장이 셀 경우는 여기 지지해서 여기까지 이상도 갑니다. 그러니까 야간 선물은 어떤 때는 뭐 시세를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선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2.5를 돌파했다. 그리고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손절 각오하고 이 부분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지가 되면 계속 갖고 가서 원하는 목표. 근데 야간 선물은 가능하면 한 계약당 한 10만원, 그러니까 한 4틱이나 5틱만 먹으면 그날 접으세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뭐 장 종료 1분 전입니다. 할 게 못 됩니다. 왜냐면 주간에 얼마든지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간 선물은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야간 선물의 기준선이 어떤 건지. 두 번째, 시초가가 돌파했을 경우, 또 시초가가 붕괴 저항이 됐을 경우 어떤 마디 가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할 건지. 세 번째는 그 각
상단이든 하단이든 그 중심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중심가를 염두에 둬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야간 선물 안 틀어도 테스트용으로 한번 이걸 기준으로 보세요. 그러면 아주 기막히게 어제 같은 경우는요.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저점을 이 하단에, 그러니까 시초가가 어제 시초가가 붕괴돼서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빠지고 그때 저점이 우리가 제시한 그 중간값에 딱 지지하더라고요. 하단에. 어제 그 종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야간 선물을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워낙 또 야간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돈 버는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어제 야간 선물 저점이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어제 야간 선물 저점이 249.65예요. 그러니까 249.0, 얘가 249.70 찍고 올라갔다가 그 250.25, 그러니까 거기 다시 한번 찍고 여기 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종가는 물론 249.9로 끝났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 중심가를 지지하면은 다시 이 부근을 또 어제는 그 시초가 붕괴한 바람에 250.70과 249.70 사이에서 놀았습니다. 어제 이 범위 내에서만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149.70을 깨지 않고 지지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뭐 이평선 뭐 그때는 이제 뭐 3분 차트든 2분 차트든 그런 걸 이제 골드가 나면 얘가 여기서 지지하면 한번 좀 위로 갈 수 있고요. 아무튼 이 상단 하단 이거를 잘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이 확실히 이 야간 선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전천후 프로그램입니다. 이 전천후 프로그램, 야간 선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주간 선물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하고 이게 인연이 된 게 보통 인연이 아니고요. 이제 돈 벌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프로그램 계속 업데이트만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저작권위원회 그 특허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특히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많은 잃어버렸던 돈들 찾고 또 정말 또 그걸 통해서 생활도 새로 회복하고 그런 기회가 되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종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지지하면 치고 올라갑니다. 예. 일단 시간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개인들은, 또 특히 사람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왜곡되게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툴만 우리 잘 익숙하게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주간이든 야간 선물을 우리가 얼마든지 시장 대응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 프로그램에 소망 두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소망 두어서 안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비전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날 다음 주 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